안녕하세요, 정교정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욱하는 감정 자주 드실 겁니다. 저도 자주 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욱합니다 하는 감정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단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외부 자극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하는 이런 욱하는 것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이 왔는데 무덤덤하고 사람이 반응이 없네,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거든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욱하는 감정이요, 별 자극도 없는데 혼자 화를 내고 욱하는 것 같다? 이거는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심리적으로 생리적인 요인들의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욱하는 마음의 원인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욱한다, 5가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뭐라 해도 요새는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일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나 긴장은요,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이면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맞닿으면서 더 나빠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우리 불안감이라는 게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욱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원인이 있으면 괜찮은데 원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인이 없는 경우는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가라앉을 것만 같기만 하시겠지만 사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짜증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왜 저렇게 짜증을 내? 라고 할 때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지 마시고 저거 혹시 우울증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변한 것 같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리주기 그리고 이제 폐경기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호르몬 변화이기 때문에 임신한 경우에도 욱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수면 부족과 피로 그리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싸워보셨죠? 다 수면 부족하고 피곤한 그런 게 있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일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배고프면 수면이 부족하면 화가 잘 난다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 꼭 드셔주십시오. 욱하는 마음이 자꾸 나타난다. 욱하는 마음 다스리는 방법 또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3-6호흡법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화가 좀 쉽게 나고 자꾸 짜증이 날 때는요, 심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숨을 3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뱉으면요, 혈압, 맥박수가 안정이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짜증이 나는 순간에 한 최소 1분에서 한 3분 사이 동안 3-6호흡을 통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면 욱하는 마음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필과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뭘 쓰시냐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원인을 써보십니다. 하나하나씩 쓰시면 돼요. 이때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요,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쓰게 되는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20개, 30개까지 나열을 쫙 하시고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 5개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일단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걱정이 줄어들면서 욱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의 경우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기분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때 이 기분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억지로 참지 마시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거나 한의 쪽에서 그에 맞는 한약 치료를 하는 것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의학에서는요, 이 욱하는 마음을 불안과 분노와 짜증으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과 심장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쪽에 강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는 음식을 드시는 게 분노와 불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블랙 초콜릿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단맛,
그때 너무 달기만 한 당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의학에서 쓰고 있는 용안육이나 배추 같은 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분노가 나요, 짜증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배추차를 진하게 끓인 다음에요. 블랙 초콜릿이랑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혹은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데 라고 하면 일단 잠을 재우거나요. 그 다음에 먹게 하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환기를 시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중혈 마사지, 신문혈 마사지, 백회혈 두드리기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할 때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중혈 마사지입니다. 우리 젖꼭지 있죠? 젖꼭지의 사이에 뼈가 있습니다. 이 뼈 부분을 우리는 전중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을요 톡톡톡톡톡톡 두드려 주거나요 손에 새끼손가락 부분에 있는 끝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눌렀는데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기울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문혈 마사지입니다. 신문혈은 아까 말했던 새끼손가락 쪽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이 있는 부분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욱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백회혈 두드리기입니다. 우리 머리 끝에 정확하게는 눈썹 사이와 귀 끝을 이어주는 십자로 이어지는 것에 딱 가운데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요 손끝으로 툭툭툭툭툭 두드려주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 10번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 3, 40번 정도 두드려야 되고요. 너무 세게 두드리면 두통 생기니까 가볍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톡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두드려도 보고 단 것도 먹어보고 일찍도 잡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짜증이 많이 나는 것들이 2주 이상,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그것도 질병의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전중혈이라는 데서 막 만져봤는데 너무 아픈 분들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억간산이나 온당탕이나 뭐 귀비탕, 천안보신당 같은 처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처방들을 이렇게 많이 쓸 줄을 생각 못했어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상하게 짜증을 내는 경우는 사실 불안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감맥대조탕처럼 굉장히 마일드한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한약 써도 굉장히 얘들을 안전하게 쓰는 약재들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복용시켜줘도 괜찮고요. 오늘은 괜히 욱하는 증상,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으니까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런 짜증들은요 병이냐 아니냐가 한 끗 차이입니다. 조절하면서 관리가 되면 괜찮고요.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조절되지 않는 질병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신경정신과 양방을 찾아가시거나 한의원에서 침치료라도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을 권하니까 잊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치료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동 김박사였습니다. 안녕.